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홍지윤의 12월 수입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행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자마자 업계 안팎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이름이 바로 홍지윤이었고,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섭에 경쟁이 벌어지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은 모든 가수에게 특별한 달이지만 홍지윤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지방축제, 기업 송년 행사, 공공기관 무대, 방송 연계 이벤트까지 동시에 몰리면서 일정표가 거의 비어있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사비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신인 혹은 중견가수로 분류되며 합리적인 금액대의 섭외가 가능했던 이름이었지만 12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섭외 문의 자체가 폭증했고 일정이 겹치면서 선택과 조정이 필요해지자 홍지윤의 시장 가치는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구조적인 배경입니다. 홍지윤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한 이후 실제 현장 무대에서 안정적인 가창력과 관객 장악력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고, 이는 행사 기획자들 사이에서 신뢰 자산으로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연말 행사 특성상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검증된 이름이라는 점은 곧바로 금액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은 하루에 두세 개의 행사 제안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이며 이때 선택받는 가수는 자연스럽게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지윤의 현재 행사비는 어느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12월 한 달 동안의 총수입은 어떤 규모로 추정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소문이 아닌 구조와 흐름을 통해 그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홍지윤의 12월 수입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흐름을 차분히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단기간에 폭발한 유형이 아니라 방송 노출과 현장 경험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며 신뢰를 쌓아올린 구조에 가깝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이후에도 홍지윤은 방송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지역 행사와 소규모 무대를 꾸준히 소화하며 실제 관객 앞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한 지점 음무대 편차가 거의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객 연령층이 넓든 제한적이든 일정한 완성도를 유지한다는 점은 행사 기획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평판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현장 경험과 반복된 검증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방송 출연 이후 많은 가수들이 일시적으로 행사 섭외가 늘어나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 흐름을 장기적인 고정 수요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홍지윤은 이 지점에서 차별성을 보였고 방송 이후에도 행사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재섭외와 추천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선택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고 연말과 같은 고위험 시즌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활동 포지션입니다. 홍지윤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과 젊은 관객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레퍼토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기업 행사나 공공기관 무대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이며 단가 상승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커리어의 축적 과정과 현장 중심의 평가가 맞물리면서 홍지윤은 단순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가 아니라 값을 지불할 이유가 명확한 가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신뢰와 수요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비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바로 홍지윤의 현재 행사비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행사비가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무대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명확한 구간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 축제와 소규모 공개 행사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출연 시간, 이동거리, 음향 세팅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지만
과거에 비해 확연히 상승한 기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값만 보고 책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관객 동원력과 현장 안정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시장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다음은 점이 기업 행사와 핵심입니다. 연말 송년회, 내부 행사 무대입니다. 이 영역에서 홍지윤의 행사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 행사는 단순 공연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섭외 측은 검증된 가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행사비 역시 상위 구간으로 형성됩니다. 특히 연말에는 동일한 조건의 제안이 동시에 여러 건 들어오면서 일정 조정 자체가 하나의 선택 과정이 됩니다. 공공기관 행사나 지자체 공식 무대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대신 신뢰성과 무대 완성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이 영역에서 홍지윤은 이미 안정적인 평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번 검증된 이후에는 재섭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인 행사비 유지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홍지윤의 행사비가 단순히 높다는 인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실패 확률이 낮다는 평가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행사 기획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신인보다는 검증된 이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며 이 구조가 행사비의 기준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무대 유형별로 형성된 가격 구간이 쌓이면서 홍지윤의 현재 행사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12월 한 달 동안의 수입 규모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월이 되면 왜 유독 홍지윤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행사가 많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연말은 모든 기획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즌이며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선택 기준은 더욱 냉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일정의 밀도입니다. 평소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배정되던 무대가 12월에는 하루 단위로 촘촘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과 금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홍지윤이 연말에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 국면에서 드러납니다. 이미 방송과 현장을 통해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섭외 측은 가능한 한 확정적인 카드를 원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의 명분이 됩니다. 연말 행사 특성상 실패는 곧 이미지 손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획자들은 비용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동과 대기 시간입니다. 12월에는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이동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조건이 겹칠수록 출연료는 단순 공연 비용을 넘어 시간과 체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대 하나하나가 개별 단가로 평가되기보다 하루 단위 혹은 일정 블록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횟수의 무대라도 12월에 집중될 경우 전체 수입 규모는 평소와 전혀 다른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홍지윤의 경우 이런 연말 구조 속에서 단순히 많은 무대를 소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월 수입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으로 이어진 핵심 배경이며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연말 효과가 다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통해 홍지윤의 현재 위상을 더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지윤의 현재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다른 가수들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행사비는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평가되기보다 같은 시장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동일한 트로트 계열 가수들 가운데에서도 방송 인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이 고르지 못한 경우 행사비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홍지윤은 방송 노출 이후에도 실제 무대에서의 평가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위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히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과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특히 연말 시즌에 들어서면 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부 가수들은 행사 제한이 늘어나더라도 일정 충돌이나 조건 문제로 실제 출연 횟수가 제한되는 반면 홍지윤은 선택받는 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카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비교 지점은 행사 유형의 다양성입니다. 홍지윤은 지역 축제, 기업 행사, 공공기관 무대까지 폭넓게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수로 분류됩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이나 콘셉트에 국한된 가수들과 달리 시장 전체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홍지윤의 행사비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라 시장 신뢰도를 반영하는 수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무대에 서더라도 누구에게 예산이 집중되는지는 명확하게 갈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홍지윤의 현재 행사비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같은 세대와 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을 거쳐 확보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홍지윤의 12월 수입과 행사비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의 시작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구조는 단기간에 꺼질 성격의 이슈와는 거리가 멉니다. 연말 수입이 화제가 된 이유는 숫자 그 자체보다도 그 숫자가 만들어진 방식에 있습니다. 무리한 노출이나 과도한 일정 소화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신뢰와 수요가 한 시점에 집중되며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올라간 단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다시 조정되느냐는 결국 다음 시즌의 선택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홍지윤의 경우 이미 연말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즌을 무사히 통과하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기준선이 쉽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미지 관리입니다. 행사비가 상승한 가수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과도한 소비 이미지나 거리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지만 현재까지 홍지윤은 비교적 안정적인 대중인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행사비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선택입니다.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와 시장 가치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현재의 행사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무리한 확장에 나설 경우에는 단기 수입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신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홍지윤의 12월 수입이 충격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우연이나 과장이 아니라 시장 논리 안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한 달의 기록을 넘어 앞으로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홍지윤은 얼마를 벌었는가를 넘어 왜 그 금액이 가능한가를 증명해 보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지윤의 12월 수입을 둘러싼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숫자에서 벗어나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수입 구조는 개인의 운이나 일시적인 화제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축적된 결과였을까요? 대부분의 대중은 연말이라는 특수한 시기, 그리고 행사비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냉정합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같은 구조가 다음 해에도 반복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홍지윤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요의 성격이 다릅니다. 일회성 이벤트나 특정 방송 효과로 인해 발생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식지만 연말 행사 시장은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다음에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으로 이어지며 수입의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홍지윤의 활동 구조는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방송, 행사, 무대가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전체 구조가 무너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이 점은 행사비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그 흐름이 끝나는 순간 함께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연말 수입이 무리한 소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이 몰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평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다음 시즌에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행사비 상승이 곧바로 모든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사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섭외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산 구조상 접근 가능한 행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지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단가 상승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과의 접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홍지윤의 현재 위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직 넘사벽이라 불릴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층위로 이동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가수에서 조건을 따져가며 섭외해야 하는 가수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수입의 크기보다도 앞으로의 선택권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관건은 속도 조절입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무리하게 외형적 확장을 시도할 경우 단기 수입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의 피로도가 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준에서 선택과 집중을 유지한다면 행사비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택이 향후 몇 년간의 커리어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12월에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는 분명 자극적이고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홍지윤의 경우 그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된다는 점에서 이번 화제는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12월 수입 이슈는 하나의 결과이자 신호입니다. 지금의 위치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을 다음 단계로 이어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홍지윤이라는 이름이 이제 행사 시장에서 이전과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홍지윤이 얼마를 받을까를 묻기 전에 홍지윤이 가능한 일정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순간 수입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12월은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시기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윤의 12월 수입과 행사비 상승이 단지 개인의 성공 사례로만 소비될 경우 이 이야기의 절반만 이해한 셈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현상은 현재 트로트 시장과 행사 시장 전반의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행사 시장은 눈에 띄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확실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름에게는 제한이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현장 결과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홍지윤은 바로 이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시즌에는 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실패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자들은 익숙한 이름, 검증된 선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번 상위 구간에 진입한 가수는 다음 해에도 유사한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홍지윤의 12월 수입이 단순한 피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대중의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행사비 이야기가 다소 조심스럽게 다뤄졌다면 이제는 하나의 성과 지표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사례가 화제가 된 것도 질투나 논란보다는 그럴만하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저항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비와 수입이 계속해서 주목받을수록 작은 실수나 선택 하나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는 지금까지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정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홍지윤의 12월 수입은 결과일 뿐이며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와 흐름이 진짜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수입은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무대를 남겼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홍지윤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단계로 이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12월은 그 변화의 시작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홍지윤은 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결과로 평가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